지금부터 제41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는 것은, 자, 무조건 한능검 1번 문제는 선사시대를 물어보죠. 자, 이곳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은, 자,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기본적인 유적지는 알아둬야 되죠. 뭐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이라든지, 신석기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그런 것처럼 청동기 유적지로 유명한 것은 부여 송곡리하고, 그 다음에 여주 흔암리, 뭐 울산 검담리 등등등이 있는데, 이 둘의 특징은 타나미가 이제 그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왔지만, 예. 자, 따라서 이것은 이제 그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이고요. 이걸 잘 모르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 집자리에서는 민무늬 토기, 바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죠. 신석기는 빗살무늬 토기듯이,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농기구 반달돌칼, 그리고 이 시대에 벼농사가 이루어졌다. 신석기 시대는 아직 벼농사는 없었죠.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청동기 시대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고인돌로 대표되는 그러한 계급 발생의 그런 흔적, 이런 것 등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겠고요.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거대한 고인돌을 축제했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나타난 것이고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어느 시대인지 살펴보죠.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살았다. 이동생활을 평안한 것, 구석기 시대.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계급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시기는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까지고요. 오수전, 한 중국 전한 때 한무제 때 발행된 화폐 화천, 전한과 후한 사이에 왕망의 신이라는 나라가 있죠. 예, 등 이러한 중국 화폐가 사용된 시기는 철기 시대의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을 뽑기에 가락바퀴를, 그리고 뼈바늘을 사용한 거, 그래서 원시적 수공업이 나타난 것은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연왕 누강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더 가자 뭐뭐도 망명하였다. 물이 천여 명을 모아 상투를 틀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너 진의 땅인 상하장에 이르렀다. 사기 조선열전, 이게 바로 이제 고조선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교체기 때 이제 원래는 이제 중국 쪽에 살던 우리 민족이지만 이제 들어와서 이제 왕위를 찬탈한 사람, 바로 위만이 되겠죠. 당시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BC 194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위만 조선 이후로 고조선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이후 본격적으로 철기를 잘 수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현상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철제, 농기구를 통해서 경제력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철제 무기를 통해서 주위를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이 많아지게 되는데, 뭐 진번이라든지 임둔, 나중에 이제 조선이 망한 다음에 이제 그 진번 임둔군이라는 또 한사군이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다 이제 우리 민족이 저항해서 이제 폐지되긴 했지만, 그러한 증거, 진번 임둔 등 그러한 정복 전쟁, 주위를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는, 중남부 지역에 있는 진이라든지, 이 진이라는 연맹체가 있는데 이해라고도 불리는, 여기서 이제 중개 무역으로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무제가 이 위만 조선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우고왕 때 침공을 해서 결국 BC 108년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자, 첫 번째 기억, 준왕을 몰아내고 당시 왕인 왕이 되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변을 이제 복속을 해서 영역 국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인물과 관련된지 살펴보죠.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에 맞섰다. 이것은 손자대인 우거왕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BC 108년에 이제 우고왕 때 망하게 되고요. 연해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아 땅을 빼앗겼다. 자, 위만조선 이전 바로 직전 세기인 BC 3세기경에는 고조선이 굉장히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 오늘날 이제 북경 지역에 있던 이 연이라는 나라하고 이제 장을 겨룰 정도로 이제 커지다 보니까 연이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방 2,000리를 상실해서 아마 대동강 유역 쪽으로 중심부가 이동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연나라 진계의 공격인데 이게 이제 BC 3세기경, BC 283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그 고조선이 부강했다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부왕이라든지 뭐 준왕이라든지 이러한 왕위를 세습하기도 하고요. 뭐 상, 대부, 장군이라는 어떤 그런 관료 조직체가 나오는 등 중앙 집권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본다는 거 BC 3세기경의 고조선의 발달 모습들도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초기 국가에 대한 문제이죠. 철기에 기반을 둔 부고 옥동삼. 자, 첫 번째 가 그날의 풍속에 혼인을 할 때는 말로 미리 정한 다음 여자 집에 본체 뒤에 작은 집을 내 이것을 서옥이라 한다. 서방님이 사는 오두막집 바로 서옥제가 있는 나라 대릴사이제의 일종인 이거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강을 만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온 집안 식구를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두는데 바로 가족 공동묘의 독특한 풍습이 있는 나라는 바로 옥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초기 국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은 혼인 형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제천 행사. 근데 제천 행사는 옥저는 없어요. 그런 것들 이제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정치 형태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1. 대가들이 사자 조이 등을 거느렸다. 예, 고구려. 고구려는 이제 그 왕외에 이제 대부족장들이 독자적으로 사자 조이 뭐 하나 더 하자면 선인 이런 관리 등을 거느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체커가 있었다. 그래서 중시를 해서 침범할 때 배상하는 제도 가장 폐쇄적인 나라는 옥저 밑에 있는 동해라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한 죄는 12배를 변상하게 했다. 일책 12법이라는 것인데 자, 이거는 부여도 해당이 되고요. 고구려도 해당이 됩니다. 고구려가 부에서 났기 때문에 좀 비슷한 풍속이 많은데 이 관직이라든지 이 형법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형사치수제 그것도 이제 동일하고요. 참고로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이제 옥조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은 민며느리제, 서옥제에 반대되는 개념인 일종의 며느리를 미리 갖고 하는 예부제인 민며느리제는 옥조의 풍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을 하였다. 자, 이것은 사만이 되겠고요. 사만 중 이제 변환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변화를 개선한 가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인 천군과 이 천군이 나타내는 신성한 지역 소도 그래서 정치 권력이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재정 분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 국가 바로 사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는 것은 자 고령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령적 경부 시조 이진 아시아부터 도솔제왕에까지 어쩌고 저쩌고 진흥왕이 공격하여 멸망하였다. 마지막 가야인 바로 대가야가 되겠고요.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인 금간 가야는 이제 문화유산이 대성동 고분군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대가야는 이제 지산동 고분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잘 모르더라도 가야는 쇠와 금으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쇠 아니면 금인데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게 1번 아니면 4번인데 4번은 많이들 봤을 거예요. 금동 열의 입상 서 있는 것인데
연가 7년이라는 것이 이제 기명이 되어 있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입니다. 자, 이것은 경남 의령에서 이제 출토가 되었는데 어, 조심할 것은 경남 의령이면은 뭐 신라나 가야 쪽이 되지만 이것은 연가 7년이라는 이 연호는 고구려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구려 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이게 바로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이 되겠습니다. 이건 많이 나오니까 요거하고 이제 그 갑옷이 있어요. 철제 갑옷. 예. 금동관하고 철제 갑옷. 요걸 좀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은 이건 백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부여 능산리 저희 절터에서 나온 고분군에서 나온 바로 창왕명 석조 사리감. 예. 그 사리라는 게 있죠. 예. 이 사리를 보관하는 이제 상자다 뭐 이런 것인데 따라서 창왕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은 백제의 문화유산이 되겠고요. 부여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유명한 천마총 출토 천마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신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건 이제 발해 문왕의 둘째 딸인 정해 공주묘 앞 돌사자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발해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삼국시대 물어보는 것은 이게 연대기적인 거 어느 중요 사건과 어느 중요 사건의 그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주로 이제 그 각국의 전성기와 무슨 이제 그 전성기를 이제 국가를 막기 위해서 무슨 동맹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이 가를 보면 겨울 10월에 백제왕이 산만을 거느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근초광이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이 왕은 고구려 고국 원왕이고 화살에 맞아 서거했다. 따라서 고국 원왕의 전사와 관련된 평양성 전투 이게 바로 371년에 있었습니다. 자, 왕이 전살했다는 것은 고구려의 대위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을 7월에 고구려왕 거련이, 자, 거련은 이제 장수왕이 되고요. 자, 백제를 공격했다. 백제왕 부여경, 이게 이제 계로왕이 되겠고요. 아들 문주를 신라에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미 함락되고 부여경 계로왕도 피살이 되었다. 이게 이제 475년에 이제 백제 수도 한성이 고구려 장수왕에게 점령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은 이 사이에 있었던 시기는 이제 소수리왕이 즉위를 하고 장수왕이 이제 한성 백제 수도를 점령하는 이제 전성기로 나아가는 그 시점을 이제 묻는 것인데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고국양왕도 있지만 그 사람은 잘 안 나고요. 광개토 대왕과 이제 장수왕 초기의 그러한 업적 이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소수리방의 어떤 중앙 집권 정비 그다음에 두 번 아니면은 광개토 장수왕 때 어떤 군사적 업적 이런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데 고구려가 후현을 공격하고 요동 땅을 차지했다. 예.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주로 펼쳤다면 광개토 대왕은 뭐 남쪽을 아예 안 간 건 아니지만 주로 요동 만주 쪽을 많이 정벌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느 시점인지 살펴보죠. 미천왕이 낙랑군을 몰아내었다. 이게 이제 313년인데 낙랑군과 그 이듬해 대방군을 몰아내면서 이 땅에 한 군현을 모조리 몰아냈죠. 옛 고조선 영토를 회복했었고 당이 평양에 안동도읍을 설치했다. 그렇다는 건 고구려가 멸망했다는 소리죠. 이건 이제 668년이죠. 해당 안 되고 이문진이 6위를 감춘이 신집을 고구려 영양왕 때 편찬을 했습니다. 한 정확하게 600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광구감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인데 이때 고구려 왕은 이제 동천왕인데
수도 한도성 등이 함락이 되는 등 대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1차 고구려의 이제 위기였었죠. 이게 이제 244년에서 245년 경에 일이 되겠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광개토대왕 그런 업적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6번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부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충남 부여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자 여기 보면은 부소산성 많이 나오죠. 이제 일종의 그 어, 도성을 둘러싸는 일종의 뭐 저기 나성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관북리 유적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왕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정림사지는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유명하고 자 여기 능산리 고분군이 나오죠. 여기 절터에서 유명한 백제 금동 대학로가 추출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람지는 이제 그 백제의 뭐 별궁의 어떤 그러한 연못이 되는 것이죠. 멋있게 조성이 된.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부소산성. 자,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었다. 이 천정대가 이른바 정사를 논하는 바위다. 그래서 정사회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또 뭐 부여는 맞지만 호암사지라는 데가 있어요. 과거 호암사는 절터가 있는데 그래서 틀린 것이고 백제 금동 대합로가 발굴됐다. 이건 이제 능산리 고분군 절터에서 나온 것이고요. 정림사지에서 대표적인 5층 석탑, 예,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일명 소정방이 여기를 정벌하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래서 평제,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을 적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멋있는 석탑의 그런 원형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귀족들의 놀이도구인 나무 주사위가 출제되었다. 이것은 국람지가 아니라 신라에 보면은 이제 그 동궁이라는 이제 별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월지 다른 말로 이제 안압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사위가 출토되었습니다. 틀린 것이고 무령왕 부부의 무덤이 발견된 것은 공주 송산리라는 데가 있는데 바로 송산리 고분군에서 제 7호분 원래는 이제 호가 붙은 것은 이제 무덤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제 7호분은 왕의 주인이 무령왕이라는 게 지석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냥 무령왕릉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수로왕의 12대손이고 화랑으로 유명하고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했다. 뭐 이 사람은 뭐 당연히 김유신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김유신의 업적하면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삼국통일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어, 고구려 정벌 때는 김유신이 직접적으로 나선 건 아니고요. 백제를 멸망시킬 때는 이제 화랑들을 이끌고 개백의 5천 결사들을 이제 최후에는 이제 무찌르게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황산벌에서 개백이 이끄는 군대를 화랑을 이끌고 간신히 물리쳤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한 인물과 관련해 살펴보죠. 자, 매소송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자, 매소송 전투는 나당 전쟁 관련돼 있고 675년이에요. 생물 여러분 김유신은 673년이니까 해당이 될 수가 없죠. 자, 매소성 전투에서는 이제 김유신의 그 아들이 이제 원술이란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죽지 않고 돌아와서 김유신에게 크게 아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질책을 받을 정도로 낙담했다가 김유신 사후 매소성에서 큰 승리를 와신상당 끝에 이제 이끌어냈지만 아버지는 돌아간 뒤였죠. 자,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킨 사람은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자, 이 사람은 친구 김춘추,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임전성에서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을 격퇴했다. 이거는 이제 백제 부흥운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흑치상지라는 장군이 있는데 여기서는 당군을 격퇴했지만 내분으로 백제 부흥운동이 부진해지자 결국 당에 투항을 해서 당에서 많은 공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8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당 현종은 대문예를 파견하여
유주에 가서 군사를 징발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는 도중에 태복원 외경 김사란을 시켜서 신라에 가서 군사를 일으켜 발해 남쪽 공격을 치게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발해를 당이 직접 공격도 하고 밑에서 신라를 시켜서 공격을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대문에는 발해 무왕 그게 대무예인데 그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제 형과는 뜻이 달라서 이제 당으로 도망쳤는데 어 이제 이 사람을 시켜서 유주 북경 근처에서 군사를 징발해서 토벌하겠고 또 이제 김사란이라는 사람도 신라 인물인데 당에 와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라 가서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발해를 공격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당과 발해가 싸운다는 것이죠. 자, 이 시기가 바로 발해 2대 왕인 이제 무왕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왜 그러면은 이제 그 왜 당이 직접 또는 신라를 통해서 공격을 했느냐? 그 이유는 무왕이 선제 공격을 하는데 바로 장문유라는 장군을 시켜서 산둥반도의 등주를 공격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당과 신라가 발해를 또 공격하게 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발해하고 당이 이렇게 갈등 관계가 돼 있었느냐? 이게 대문예가 이제 또 이제 그 당에 이제 투항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흑수 말갈이라는 것을 그 말갈족 이 부족을 이제 당이 이제 이간질시켜서 발해해서 이탈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무왕이 열받아서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하기도 하는 등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배경은 바로 발해 선제 공격이 먼저 있었다는 거. 무왕 때 장문유가 등주를 공격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어디가 틀린지 살펴보죠. 대흥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 대흥 하나 더 보력 이것은 무왕 다음 왕인 문왕 때의 연호가 되겠고요. 그럼 무왕은 어떠한 연호를 사용했느냐? 인안이라는 연통을 사용했고 무왕의 아버지 대조용은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발해 왕들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요. 천리부동 동북방 이 천리부는 굉장히 먼 송화강 하류 거의 해룡강 쪽인데 이 말가를 복속시킨 사람은 이것도 역시 이제 문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강 쪽 말가를 복속시킨 그 다음에 수도를 또 동북쪽으로 더 옮겨요. 그래서 이제 그 상경 나중에 또 문왕 때 이제 동경 동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좀 더 나가게 되죠. 자, 그다음에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구성을 축적했다. 이건 고려 융간 장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틀렸고 연개소문이 전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이건 고구려와 관련된 것이죠. 642년에 영유왕과 많은 대신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다음 9번 가 인문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뭐뭇은 10곳의 절에서 교를 전하게 하니 태백산의 부석사 10개 절 화엄 10찰 바로 의상대사와 관련되어 있죠. 잘 모르더라도 법계도서 그림으로 설명한 불법을 1승 하나로 통한다는 뜻이고 바로 의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화엄 1승 법계도. 자, 의상은 화엄정으로 이걸 창실해서 신라의 화엄정을 창실해서 신라 중대 전제 왕권을 지지하는 그러한 사상적인 것을 이뤘고요. 일찍다 다지길. 그다음에 이제 의상에 대해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이런 화엄 10찰도 있지만 부석사 등 또 하나는 자 선배인 원효가 내세에서의 어떤 그런 그 해탈 뭐 그런 거 관련돼 있는 이제 그 죽은 뒤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서방 정토를 이제 주관하는 이제 부처가 이제 아미타 신앙이라면 원효가 아미탑을 맨날 외치죠. 예. 내세적인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의상은 현세에서도 우리의 고난을 구제할 수 있다. 보고 들으면서 그게 바로 관음 신앙이 됩니다. 볼간 들으름.
그러니까 원효가 아미타 신앙이라면 의상은 관음 신앙을 주도했다라는 거. 현세 속 우리의 고난을 들어준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현세에서 고난에서 구제받고는 관음 신장을 강조했다. 자, 나머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죠. 황룡사 구축목탑 전립을 정했다. 이것은 자장율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선덕여왕 때 너무 주변 민족이 시달리니까 불력으로 누르기 위해서 주변 구이 다섯 아홉 개 오랑캐를 이제 누르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조처로서 구축목탑 황령이 내려와서 이것을 누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노력했다. 이거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원효의 업적이 되죠. 보현시본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전파했다. 이건 고려 초 광종 때 활약했던 균여대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와서 왕호 천축군 쪽을 남겼다. 이거는 해초 신라 8세기 때 승려인 해초 승려에 대한 것이죠. 다음 10번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월에 웅천주 도독 헌창이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하면 반란을 일으켰다. 김원창의 난이죠. 이게 이제 822년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김주원이 김경신과 이제 왕위를 놓고서 이제 경쟁하는 도중에 원래는 김주원이 왕위를 계승할 순위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화백회의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집 앞에 개천이 불어나서 건너지 못해서 결국 김경신 후에 원성왕이 되죠. 왕위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뺏긴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김원창이 열받아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822년이고 김원창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도 또 반란을 일으켰죠. 자, 그다음에 진성왕, 이건 진성여왕이 되는데 뭐 나라가 재정이 궁핍하고 조세를 독촉하자 원종 애로 등이 사벌주를 그저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진성여왕 때 889년입니다. 다 신라 하대 때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한능감은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하대가 아닌 뭐 상중대라든지 아니면 더 뒤에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왕명으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신라의 최전성기를 이룬 진흥왕 때 있었던 일이죠. 545년. 왕의 장인인 김은돌이 발령했다. 신라 중대 하대가 아니라 중대 전제왕권을 확립한 신무왕 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즉위 바로 초에 681년에 있었고 여기 하나 또 있네요. 관료전이 지급이 되고 노급이 폐지됐다. 이것도 역시 신무왕이죠. 687년, 689년. 그 다음에 병부 등을 설치하여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율령을 반포했다. 이것은 상대 때 버풍왕이 되는데 531년에 처음으로 이제 중앙부처 중에 병법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 장보고 하면 신라 하대의 혼란상을 이용해서 해상 세력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청해진을 거점으로 나중에 이제 반란까지 도모한 것인데 이제 흥덕왕 때 청해진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죠. 828년. 자, 그래서 장보고가 나중에는 이제 중앙까지 이제 진출하기도 해서 이제 결국 염장에서 살해당하기까지 했죠. 846년에 그 사이 시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